지난 편에 이어서 틱장애를 위한 치료기관 선택 기준, 그 중에서 한의원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맘주치 노충구 원장입니다. 심리치료기관이나 소아정신과 등에서 틱장애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왔는데도 틱이 자꾸 심해져서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지난 편에 이어서 틱장애를 위한 치료기관 선택 기준, 그 중에서 한의원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전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편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한의원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7세 이전에 발생하는 아동 틱의 경우입니다. 7세 이전에 틱 증상이 나타난 어린 아이들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왔는데 대부분 약물 치료를 따로 처방해 주지 않고 크면서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자 라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신경계통에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처방 없이 아이의 틱 증상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아이에게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며 한의원을 찾아오시는데요. 연령이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별다른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린 시기에 나타나는 틱 증상은 한의원 치료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수면이나 면역, 소화 등의 문제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입니다. 평소에 잠들기가 어렵거나 중간에 자꾸 깨는 아이들의 경우, 또는 감기나 비염으로 자주 고생하거나 밥을 잘 안 먹고 자주 배가 아프고 또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또 빈뇨가 있는 등의 문제들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자율신경계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틱 증상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면, 면역, 소화 등의 문제까지도 함께 개선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죠. 세 번째는 긴장이나 불안이 높거나 ADHD를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긴장이 심하거나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 또는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신경 자체가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틱 증상만을 억제해서는 안 되고요. 신경을 강화하고 발달시켜 줄 수 있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만하고 충동 조절이 안 되는 ADHD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틱 치료를 위한 정신과 약물을 사용했을 때 ADHD 증상이 더 심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ADHD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틱장애의 경우에는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정신과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틱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틱 치료를 위해서 정신과 약물을 쓰기 시작했지만 틱이 계속 심해지게 되면 약물의 용량을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체중에 맞게 쓸 수 있는 최고 용량이 있는데 그 최고 용량을 사용하는데도 틱 증상들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의원 치료를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한의원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정신과 약물을 써왔는데 틱이 계속 심해져서 치료를 받고자 내원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한약 처방만으로는 치료가 쉽지가 않고 내재되어 있는 뇌불균형의 요인들을 개선하는 뇌균형 운동법이나 신경학적 훈련법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인 틱의 경우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틱이 계속 지속이 될 때는 더 이상 정신과 약물 치료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성인 틱으로 내원하는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치료해왔던 정신과에서 성인 틱은 다른 치료 방법이 없고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절망하면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성인틱의 경우는 소아청소년기 동안의 문제들이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선하는 뇌신경 교정요법과 신경학적 훈련들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가 함께 진행될 경우에 호전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편과 이번 편에서 틱을 치료하기 위해 심리센터나 소아정신과, 한의원 어떤 치료기관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치료기관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의사이기는 하지만 한의학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질 수만 있다면 한의학이든 양의학이든 뭐가 중요할까요? 다만 각 치료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맞게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뇌마미들을 위해 좋은 정보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